네, 안녕하십니까. 일본 만화 리뷰하는 놈, 망가놈의 김준호입니다. 네, 오랜만이죠? 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기회가 돼서 영상을 이렇게 좀 업로드할 수 있는 녹음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5월 6일 월요일 10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정확히 10시를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오늘 마이크 상태가 전과는 상당히 많이 다를 겁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그 OBS를 이제 제가 이전에 썼던 이제 녹음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제가 첫 화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 전에 제가 팟캐스트나 이런 데서 방송을 했었을 때 쓰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 프로그램이 약간 그, 서비스 종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는 이걸 쓸 수가 없네라고 생각을 해서 OBS를 이제 쓰게 되었는데, OBS를 처음에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막 쓰다가 보니까는 녹음 음질이 개판이 난 거죠. 그래서 1화와 2화의 음질 상태가 정말 호러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일단 그 방송을 들으러 와주신 분들께 너무 죄송하고, 특히 또 그 제 방송에 그런 최악의 음질임에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그래도 올라간다는 게 신기하고요. 두 번째는 그 와중에 구독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놀랍다. 도대체 뭘 보고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예, 반갑습니다. 예, 구독해 주신 분은 너무, 예, 제가 몸둘 바는 모르겠네요.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튼, 오늘은 마이크 상태나 뭐, 녹음질이 전에 비교하면 아직도 모자른 부분이 꽤나 많지만, 전에 이 음질 상태와 비교를 하면 상당히 많이 나아진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튼 이렇게 마이크 상태도 좋아졌고, 여러모로 저도 다시 돌아왔고, 제가 한동안 방송 녹음을 하지 못한 이유가 녹음할 만한 장소들을 조금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녹음할 만한 장소가 어디가 있을까? 왜냐면 제가 살고 있는 집이 방음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좀 지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구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그래서, 이게 녹음을 할 만한 데가, 저번에 제가 녹음을 했던 데는 약간 창고 같은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데서 하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울리더라고요. 울리는데 거기에 소음 억제 필터까지 먹여서 녹음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좀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마이크를 지금 이제 세팅을 이제 해서 이 마이크를 쓰는 건데, 이 마이크를 그 창고에서 쓴다고 하더라도 음질이 상당히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녹음을 할 만한 곳이 어디가 있을까라고 뒤져보던 도중에 한 곳을 조금 알게 돼서 지금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부랴부랴 예, 녹음을 하게 되었는데, 괜찮죠, 지금 상태는. 네, 상당히 녹음이 잘 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방송에서도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뭐 잡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릴 만한 소식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또 저 혼자 이렇게 떠들고 싶은 게 있으면은 또 잡담 시간을 가져서
다음 방송부터 한번 또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튼 새롭게 돌아온 다시 태어난 느낌으로 가보도록 하죠. 오늘 리뷰할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방송은 아주 강력한 스포와 함께 하고 있으니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리뷰할 작품은 5등분의 신부입니다. 네, 오늘 리뷰할 작품은 5등분의 신부입니다. 네, 제목부터 뭐랄까 좀 심상치가 않죠. 신부를 5등분한다. 좀 끔찍하네요. 네, 여튼 뭐 5등분의 신부라는 작품인데 여러모로 이야기가 그 웹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야기가 꽤 많이 되었던 작품입니다. 이름과는 다르게 생각보다 좀 이야기가 여러모로 많이 되었던 작품인데 오늘은 이 작품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일단 제목은 5등분의 신부고요. 작가는 하루바 네기 작가님이 작품을 써 주셨습니다. 이분이 제가 처음에 네기라고 돼 있어서 100% 가명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일단은 했어요. 왜냐면 일본의 네기라고 한다면은 파라는 건데 네기 파가 말 그대로 무슨 골프의 파가 아니라 먹는 파 있잖아요. 대파. 그 파를 말하는 게 파를 네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기라면 파라는 건데 하루가 네기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름으로 부모님이 이렇게 지었을 리가 없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루바 네기 작가님을 약간 조사를 조금은 민족 정론지 나무위키에서 조사를 해본 바 이분이 네기마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카마츠켄 맞나요? 현재 국회의원 하고 계신 중의원인가 하고 계신 아카마츠켄 작가님의 그 전 작가라고 해야 되나? 여튼 그분의 작품 대표작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마법 선생 네기마. 그 작품의 주인공인 네기마의 이름을 딴 필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상치 않은 어떤 네이밍 센스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가명을 쓸 때는 보편적으로 좀 뭐랄까 의미가 없는 걸 쓰는 작가님들도 있고 음 되도록이면 좀 멋있는 작품에서 따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분은 극강의 하렘물이라고 할 수 있는 마법 선생 네기마에서 필명을 따왔다. 그리고 뒤에 가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본인조차 이 입봉 작품이 아 하렘물, 러브 코미디 하렘물이라는 게 또 본인의 필명과 조금 이어지는 부분이 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 혼자서 해 봤습니다. 네, 여튼 연재 기간은 2017년 8월 9일부터 2020년 4월 17일까지 연재를 하셨습니다. 예, 꽤나 긴 기간 동안 연재를 했는데요. 전 14권 완결이 났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책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뭐 이후에 미디어 믹스로 나온 뭐 애니메이션도 물론 있지만 이후에 책이 한 권 정도 제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튼 그것까지는 제가 읽어보진 못했고요. 전 14권 본편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14권으로 완결이 났고 장르는 러브 코미디 할렘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서브 장르로 따지면은 이제 이 작품이 뭐랄까요? 무슨 구성이라고 하지? 문학 작품에서 그 구성 있잖아요. 결과를 먼저 보여주고 이제 전개가 되는 작품들이 있잖아요. 어 예를 들어서 뭐 문학 작품으로 따지면은 인간 실격 또한 그런 전개를 띠고 있죠. 다자의 오사무에.
다자야 오사무가 망가져버린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는데 물론 비교 등본이 비교되는 게 그 인간 실격이라는 게 좀 말이 안 되긴 한데 그 여튼 이 작품 또한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부, 주인공 소년과 그 결혼할 사람을 먼저 보여주고 과연 이 사람이 누구게라는 그런 전개 형식을 띠고 있죠. 예. 뭐 응답하라 1994나 응답하라 시리즈가 약간 그런 전개가 또 될 수 있는데 그 하필이면 또 인간 실격 같은 그 고전 명작을 또 제가 대 버렸네요. 생각나는 게 당장 생각나는 게 그것뿐이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이 작품의 서브 장르는 또 추리물이 쪼끔은 들어갈 수 있다고도 할 수 있네요. 예 여튼 어 사실 제 개인적으로 그 좀 오랜만의 장르예요. 그러니까 러브 코미디 할인물. 근데 러브 코미디는 저는 그 꽤나 계속해서 자주 보고 있는 그런 장르인데 할렘물은 정말 오랜만에 봐요. 예. 제가 할렘물을 언제 보고 한참 안 봤냐면 그 신만이 아는 세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예. 그 작품 이후로 이 작품을 보게 되었네요. 예. 할렘물을. 그 할렘물을 제가 왜 안 보게 되었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최근에 나오는 작품들이 할렘물이 당연히 나오죠. 몇몇 그 어떤 출판사나 뭐 소년 점프나 이런 데서는 당연히 안 나오긴 하는데 코난샤에서도 요새는 할렘물 관련한 러브 코미디보다는 일반 순애물 혹은 뭐 순정물 1대1의 만남 혹은 뭐 2대2의 만남 같은 느낌의 러브 코미디 작품들이 꽤나 많이 나오고 있지 할렘물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만화들이 어떤 대형 출판사에서 다뤄주지 않다 보니까 저도 이런 작품들을 잘 안 접하게 되더라고요. 손이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작품을 오랜만에 이 할렘물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할렘물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제 세대의 이런 일본 만화를 접하시는 분들은 할렘물 특히나 저희는 또 인터넷 밈이나 이런 데에서도 좀 많이 썼던 세대다 보니까 할렘물의 의미를 좀 알고 있는데 근데 요즘 만화를 보기 시작하신 분들은 이 의미를 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조금 설명을 해 드리자면 할렘물은 한 명의 남성이 주인공 포지션을 잡고 있고 여러 명의 여성들이 이 주인공을 좋아한다라는 이제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틀이 기본적으로 할렘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많게는 뭐 100 명이 넘어가고요. 많게는 정말 100 명이 넘어가고 음 작을 때는 3-4명 정도에서 보통 이제 귀결이 되는데 보편적으로 저희가 할렘물이라고 한다면 3 명은 좀 애매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 명까지는 가능하지 않나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어떤 그런 논리 구조가 있기 때문에 3 명까지는 쪼끔 가능할 것 같아. 현실에서도 약간 3 명? 그런 느낌이 있어서 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꼭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세 명 정도는 나를 좋아해 주지 않을까 동시에.' 말 같지도 않은 생각이죠. 하여튼 근데 이제 할렘물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4명 정도는 보고 있어요. 4 명의 여성이 1 명의 남성을 좋아한다라는 구조가 보편적으로 하렘의 기본 틀이고요. 그럼 이 작품에서 얻을 수 있는 이 장르에서 얻을 수 있는 재미 요소는 무엇이냐? 이거는 좀 갈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첫 번째는 과정파가 있고 두 번째는 결과파가 있어요. 첫 번째 과정파는 할렘물 특성상 남자 주인공이 굉장히 둔감해요. 여러모로 좀 뭐랄까요? 좀 음 좀 찐따들이 많이 나옵니다. 평범하다고 본인은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뭐 실제로 평범한 성격의 평범한 뭐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주인공들을
그 주인공 히로인들을 한 명 한 명 잡을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킬링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존잘이죠. 예. 실제로 그 이제 하렘물 포인트에서 보면은 주인공을 뭐 여장을 시킨다던가, 뭐 주인공에게 뭐 그 의상 체인지를 해봤는데 주인공이 너무 멋있게 촥 하고 나온다던가 뭐 이런 장면들이 묘사가 되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기본적인 이 주인공의 어떤 스펙은 굉장히 좋은 그런 존잘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여튼 이 주인공이 여러 명의 여자에게 이 둔간보이가 좀 이렇게 고백 어택들을 많이 당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주인공의 당황스러움, 그리고 그 당황스러움 사이에서 여자 이 히로인들의 알게 모르게 그 벌어지는 신경전들, 그리고 그 신경전을 말리려는 어떤 주인공의 고군분투,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이제 그 새로운 히로인이 한 명씩 나올 때 주인공이 이 친구의 마음을 어떻게 뺐는지, 어떻게 공략하는지, 약간 그런 부분을 즐기는 과정파가 있고, 결과파 같은 경우는 이 과정을 즐기는 건 동일한데, 어, 결과적으로 이 히로인들 중에 누구와 이어지게 되는지를 가장 그 보는 그런 또 파가 있죠. 여튼 이렇게 저는 두 가지의 파로 나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렘물을 볼 때면은 과정파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 좀 더 이 주인공과 어떤 히로인들의 꽁냥꽁냥한 러브 스토리들을 보는 것 자체가 좋았고, 결과적으로 누가 주인공과 이어지는지는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끝을 내는 타입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가가 그 이제 이런 작품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이돌 팬덤처럼 돼 버려서 여러 명의 그 히로인들의 각각의 개인 팬덤들이 쪼끔씩 생기게 돼서 결과적으로 한 명과 이어지게 되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이어지지 못한 어떤 뭐랄까 그 개인의 팬들이 어 이어지지 못한 히로인의 팬들이 굉장히 좀 속상해하고, 심지어 나아가서 작가한테 편지를 보낸다든가 뭐 댓글을 단다든가 뭐 "작가 개객기야."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지곤 했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런 거는 신경을 안 썼고, 저도 이제 약간 좀 이런 거 볼 때는 저는 메인 히로인은 좀 눈이 잘 안 가더라고요. 메인 히로인에 대한 매력을 못 느낀다고 해야 되나? 얘는 무조건 뭐 그 주인공과의 어떤 그 시너지가 애초에 그 하렘물의 보편적인 특징을 보통 소꿉친구라든가 뭐 이런 속성이 잘 등장하죠. 그런 게 제 시대에는 보통 메인 히로인이 소꿉친구가 많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 나아가서 이제 또 사이드 캐릭터가 소꿉친구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여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저는 사이드 캐릭터들을 대부분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뭔가 주인공과 접점이 없던 사람인데 갑자기 주인공과 일련의 사건을 가지면서 주인공에게 호감이 생기면서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왜 내가 쟤한테 반했지?' 약간 이러면서 막 '내 마음을 숨기고 싶은데 숨길 수가 없어.' 약간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예. 뭔가 당황하면서 막 계속 얘한테 깊이 빠져들고 있어.' 약간 '어쩔 수가 없어.' 하면서 이 숨기지 못한 마음을 결국은 터뜨리면서 고백을 하는 그런 상황들을 제가 많이 좋아했는데, 여튼 저도 이제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할렘물을 상당히 즐겼던 그 사람으로서 오랜만에 할렘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튼 이렇게 할렘물을 소개해 드렸고, 뭐 질문들을 주시면은 "할렘물의 어떤 뭐 추천 작품이 있나요?"라고 질문을 해 주시면 여러모로 저도 방송으로 답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튼 이런 장르의 작품이고요. 연재처는 주간 소년 매거진에서 연재를 했습니다. 코단샤 산하의 주간 소년 매거진에서 연재를 했습니다. 어
특이사항은 뭐 한 가지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43회 코단샤 소년 부문 만화상 수상작입니다. 예. 이게 좀 특이했어요. 예. 상당히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할렘물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상과는 아주 거리가 먼 장르예요. 그러니까 레전드급의 어떤 작품들이 아니고서는 어 상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아주 상업의 그냥 아주 자본주의와 상업에 점칠된 장르가 바로 이 장르거든요. 예, 물론 뭐 다른 뭐 장르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그 캐릭터 사업을 하는 포켓몬스터라든가 뭐 이런 작품들이나 혹은 뭐 메카물 같은 경우 특히나 슈퍼로봇물이나 뭐 이런 작품들은 진짜 거기도 이제 상업적이기는 한데 근데 여기도 그 상업의 굴레 안에 아주 쏙 박혀 있는 작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팬북부터 시작해서 개인 포토북 같은 것도 이제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동인지가 일단은 생성이 되고요. 이런 할렘물 같은 경우는. 그리고 피규어가 일단은 아주 예 사업하기 좋은 작품이죠. 예 굉장히 서비스 컷의 장면을 어떻게 재현을 한 그런 피규어들이 굉장히 잘 팔리는 또 장르이기도 하고 여튼 여러모로 예 장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어 수상을 했어요. 예. 코단샤 소년 부분 만화상. 이것도 권위가 꽤나 있는 상이죠. 왜냐면 코단샤가 작은 게 아니잖아요. 물론 점프와 비교를 하면 당연히 뭐 2 등 그러니까 UFC와 벨라토르 정도의 어떤 갭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EPL과 네덜란드 에버리디지비 리그 맞나? 여튼 그 정도의 차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건 좀 심했나? EPL과 리게앙 정도의 차이라고 할까요? 예. 요 정도는 될 것 같네요. 여튼 그 정도 갭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그래도 코다니샤에서도 아주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기라성 같은 작품들이 수상한 이 소년 부문 만화상을 이 작품이 수상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평론의 어떤 작품적인 어떤 그 뭐랄까 평론가 분들에게도 상당히 고점을 받았고 또 대중들에게도 상당히 인정되었던 작품이라는 건데 이 작품에 대해서 이제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다음은 줄거리입니다. 네, 줄거리 소개해 드리기 전에 그 지금 이제 그 보이는 화면은 이제 히로인들의 어떤 히로인들의 그 면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데요. 아 왜 그 튜브탑을 입고 이렇게 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돌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 뭐랄까 입문 과정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뭐냐면 하렘물에 어 입문을 하고 싶다. 그래. 아까 전에 설명 들어보니까 재밌을 것 같아. 어떤 나의 어떤 성적 판타지와 어떤 나의 연애 감성을 조금 대리만족 시켜줄 수도 있을 것 같아. 한번 볼까? 자,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이 지금 돌아가는 이 장면을 보고 '항마력이 버틸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작품을 보시면 되는데 이 장면을 보고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여기서 백스페이스를 누르시고 아니면 '나는 그냥 리뷰로 만족하련다.' 한다면 계속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튼 사실 하렘물이라는 작품 자체 특히나 그 하렘물 플러스 러브 코미디다. 그러니까 하렘물 중에서 러브 코미디가 아닌 작품도 있어요. 예.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특히나 한국에서 상당히 유명한 딸기 100% 같은 작품들은 러브 코미디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오히려 하렘물과 약간 치정극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튼 뭐 이런 작품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하렘물 러브 코미디 하렘물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다면, 이 장면 하나로 견딜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본인을 시험해 보시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작품을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여튼 거두절미하고 이제 줄거리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인공은 그 아사히야마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우에스기 후타로입니다. 예, 이 남성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학년 토입입니다. 예, 굉장한 공부 실력을 가지고 있고 상당히 머리가 좋고 그래서 늘 학년 토업을 도맡아 하고 있는 아주 영재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이 정도의 영재라면 그 어떤 특수학교라든가 영재학교라든가 이런 거에 뭐랄까 좀 교장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의 어떤 출세 요구라고 해야 되나요? 여튼 이런 어떤 그 수단을 통해서 좀 더 대단한 그런 학교나 뭐 이런 곳으로 가기 마련인데 여기선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학교는 뭐 그런 장학금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나 봐요. 그냥 뭐 주인공이 공부를 잘하는 건 그냥 잘하는 거지 하고 그냥 마나 봐요. 여튼 이 우에스기 같은 경우는 이런 영재입니다. 네,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또 굉장히 공부를 그냥 뭐 숨쉬듯이 잘하는 그런 타입의 인물은 아니고 굉장히 노력을 또 엄청나게 하고 있는 그런 인물인데요. 근데 이 친구가 왜 이렇게 공부 하나만을 보고 이렇게 몰두해 있냐? 어, 그 이유는 그 입신양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굉장히 솔직한 친구죠. 예, 요즘 사회와 아주 걸맞는 그런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입신양명을 하고 싶냐면 집이 어려워요, 사실. 예, 집이 좀 상당히 가난합니다. 근데 집이 좀 가난한 묘사를 이제 하는데 이제 연립주택에서 살고 있고 약간은 좀 집안 사정이 좀 어려워서 배불리 먹지 못하는 느낌으로 이제 좀 묘사가 되는데 사실 그 어, 진짜 가난한 걸 좀 못 본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여튼 이제 이 친구가 이제 편무 가정이고 어머님이 어릴 적에 조금 돌아가셨나? 막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동생 하나에 아버지 하나 있는데 아버지의 벌이도 시원치 않고 하다 보니까 '아 이 집을 일으킬 만한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좀 자신의 재능을 이제 만개해 가면서 이렇게 공부에 매진하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만을 보고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친구가 없어요. 예. 너무 좀 약간 뭐랄까 특유의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할 법한 그런 고등 어떤 소시오패스의 속성 같은 느낌? 예, 그런 걸 이 친구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의 어떤 공감 능력이나 이런 걸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전혀 주변 친구들의 어떤 스몰 토크조차도 하기 힘든 그런 성격의 주인공인데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입신양명의 꿈을 꾸던 어느 날, 예, 여느 날과 같이 이 주인공은 점심 식사를 하는데, 점심이 불고기 정식을 시키는데, 불고기 정식에서 불고기를 빼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만큼의 돈을 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아주 익숙한 일인 듯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시는 분들도 그냥 그래 하면서 그냥 줘요 그냥.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불고기를 불고기 정식에서 불고기를 빼면 그냥 야채 반찬이나 뭐 이런 거 다른 반찬들도 좀 있으니까 못 먹을 건 아니잖아요. 그죠? 불고기 덮밥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불고기 덮밥에서 "불고기 빼주세요." 하면 그냥 뭐야?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정식인데 불고기 반찬 제일 비싼 반찬을 좀 빼서 먹는 거죠.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제 좀 어 아껴가면서 이제 점심을 즐기려고 했는데 이제 자리에 앉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자기 자리에 어떤 여자애가 이제 와서 앉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내 자리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자리인데 하니까 그 여자애가 "아니 내가 먼저 앉으려고 했는데 왜 네 자리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그런 게 어딨냐." 뭐 하니까 "아니 내가 먼저 받고 내가 먼저 이 위치에 도착했지 않았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주인공이 "아 그래? 그러면은" 헐썩 하고 앉으면서 "그럼 내가 먼저 앉았으니까 이제 내 자리네? 딴 데 가. 일 봐." 막 이러면서 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애가 갑자기 막 딴데 가면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얼굴을 막 붉히더니 갑자기 요상한 고집이 생겨서 주인공 맞은편에 그냥 앉아 버려요. 그래서 "아 왜 왔냐."고 하니까는 "뭐 어때?" 막 이러면서 "뭐 어때?" 막 이러면서 막 하니까 그 주변 애들이 이제 또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야야야 우에스기 야 여자애랑 앉았잖아. 야 쟤 뭐야 쟤 뭐지?" 이러면서 여자애가 그 학교 교복도 아니었어요. 이 그 아사히야마 교복도 아니었고 하니까 사람들이 눈이 조금 쏠리죠. 예. 그래서 우에스기가 '아 씨 뭐 이상한 여자가 여기 앉아 가지고 나를 곤란하게 하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을 계속 받으면서 이제 결국은 둘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둘이서 이제 식사를 하니까 주인공이 이제 그 시험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막 공부를 하고 있어요, 밥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그 이제 건너편에 여자애가 "아 진짜 예의가 없네요. 식사 예절이 아주 개판이네요."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막 이러면서 뭐 그러지 못할 건 또 뭐가 있습니까? 여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아니 왜 킨지로는 되고 이제 그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뭐 성공을 했던 그 킨지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애는 되고 왜 나는 안 되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여자애가 또 할 말이 없죠. 예. 그거 맞네." 이러면서 하는데 뭐 시험 공부를 막 이제서야 하는 거 보니까는 "공부 되게 못하나 보네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주인공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하니까 그 여자애가 그 시험지예요? 나도 좀 봐요." 이러면서 시험지를 이미 채점이 된 시험지를 탁 채갑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아 안 돼." 이러면서 막 200 원이 빙의가 돼 가지고 "아 안 돼." 이러면서 "그것만큼은 제발." 막 이러면서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건너편 여자애가 "에헤." 이러면서 탁 봤는데 분명히 그냥 '아 공부를 정말 못하나 보나. 그래서 이렇게 밥 먹는 도중에 이런 걸 하는구나. 이 공부까지 하는구나.'라면서 이제 탁 봤는데 시험지가 100 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자애가 이제 100 점이라니까 "아!" 이러면서 "이럴 수가. 들켜 버렸다." 막 이러면서 남자애가 이제 우에스기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여자애가 '아 재수 없어.' 약간 이런 걸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투닥투닥거리다가 남자애가 이제 여자애가 먹는 그 점심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호화로운 거예요. 대강 이제 그 점심들의 가격을 여러 가지 반찬들이 또 일본 같은 경우는 반찬 하나당 또 가격을 받잖아요. 그런 걸 또 보니까는 이게 우리나라 기준으로 10,000원이 넘어가는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학생의 어떤 범주를 자기 생각으로는 '이야 이렇게 호화로운 점심 식사를 한다고? 학생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또 꼽을 줘요. "야 너 뭐야 그렇게 돈을 자꾸 그렇게 써제끼면은 너 어차피 너 그거 다 뭔 줄 알아? 다 사기야. 튀김 이거 콜레스테롤 너 대박인 거 알지? 칼로리 엄청 높은 거 알지? 장난 아니지? 거기다가 이거 다 기름 이거 다 어디로 가게." 막 이러면서 막 "이거 네가 먹으면 어디로 가게." 막 이러면서 "간이 이걸 다 해독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막 되게 꼽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자애가 "아!" 막 이러면서 막 팩트 공격에 시달리다가 결국 굉장히 안 좋게 헤어지게 되죠. 예. 그런 것도 있었어요. 여자애가 공부에 자신이 없으니까 "그럼 내 공부도 봐줄래요?" 막 하니까 "사절한다. 난 남 도울 만큼 그렇게 뭐 상냥한 사람도 아니고 그럴 시간도 없고." 막 이러면서 쫓아 보내죠. 그러면서 최악의 만남이 되었는데 근데 이제 전화가 와요.
예, 전화가 와서 이제 받아보니까 여동생입니다. 그 우에스기는 이제 라이아라는 그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한테 전화가 와서 어, 오빠 이제 우리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에스기가 그게 무슨 소리냐? 계속 가난할 건데. 내가 입신양명 하기 전까지는 계속 가난할 건데. 죄송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어, 아버지가 아르바이트를 하나 잡아왔는데 하니까 나 알바 같은 건 안 한다니까 나 공부해야 돼 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알바를 하나 잡아왔는데 그 알바가 뭐냐면 가정교사 알바다. 그러니까 누구 공부 가르칠 시간이 없다 하는데 아이 끝까지 들어봐. 그 시장가에 5배의 급료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구미가 땡기죠. 근데 우에스기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미가 땡기는데 이거는 뭔가 불법적인 일인 것 같다. 분명 가정교사가 아니라 뭔가 굉장히 위험한 일일 것 같아.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여동생이 사실 인간은 신장 하나는 없어도 살 수 있대.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 개소리냐 하니까 농담이야 이러면서 하는데 여튼 우에스기는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막 그래 시장가에 5배면은 현재 가정교사 월급이 막 급료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측정이 돼 있는데 와 이거에 5배면은 예를 들어서 요즘 가정교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개인 가정교사는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 맨투맨으로 붙이는 그런 게 굉장히 비싸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월급이 한 300이라고 칩시다. 보통 300은 주고 다들 쓰시잖아요. 부모님들이.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또 학구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300을 적어도 치면은 5배면 1,500을 준다는 소리예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800이면 3번만 해도 4,500. 엄청난 예, 금액인 거죠. 그래서 가정교사가 맞고 그 아버지가 약간 제대로 된 아버지는 아닌데 여튼 뭐 애인데 그래도 아버지 입장에서 우리 애가 다닐 건데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 다니는 아르바이트일 건데 뭐 진짜 위험한 거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증이 돼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오이스기는 그 알바를 맡기로 합니다. 여튼 이제 그렇게 해서 알바 자리를 승낙을 하고 과연 누구를 이제 가르칠까라고 해서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아까 전에 싸웠던 예, 그 여자애였던 거죠. 예, 그리고 그 여자애 이외에 4명의 여자애들을 또 봐줘야 된다는 사실을 듣게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네. 전체적인 시놉시스는 요 정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어떻게 구미가 당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튼 줄거리는 여기까지 알려드렸고요. 그럼 다음으로 주요 캐릭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인물입니다. 첫 번째 인물은 우에스기 후타로입니다. 본 작품의 주인공이고요. 18살, 고등학교 2학년이죠. 예, 요즘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중2병이 아니라 고2병이라고 한다라고들 하더라고요. 그, 근데 저도 이게 좀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게 실제로 저도 고2병이 좀 있었어요. 예. 이게 중2병은 시작인 것 같아요. 어떤 개성 발현의 시작. 예. 자신의 개성을 이제 시작되는 거죠. 자신의 개성이 좀 발현되기 시작하는 때고요. 고등학교 2학년은 심화 과정이에요. 그 이게 고등학교 2학년 테크트리에서 여기서 뭔가 인싸가 되냐, 아싸가 되냐 여기서 좀 갈리는 것 같은데 그 여기서 조금 잘못하면 심연으로 빠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뭔가 여기서 본인의 개성을 너무너무 찾다가 보니까 막 내가 이건 아무도 몰라 약간 이런 쪽으로 빠지는 예,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저도 약간 그쪽으로 갈 뻔했어요. 예, 저도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특히나 제가 빠졌던 게 그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힙합에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빠져 있었어요. 외힙, 예, 외국 힙합에. 그래서 당시에 이제 막 외국 힙합 정말 많이 들었죠.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이지나 카니 요런 애들이 이제 카니가 특히나 이제 슬슬 나오고 있던 시기였고 뭐 블루프린트 막 이런 거 듣고 죽인다 막 이러고 막 그랬었던 때였고 에미넴 엄청 빨았던 예, 그런 때고 그리고 동시에 또 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건 계속 빠졌던 게 동시에 빠졌던 게 락이었어요. 예, 락인데 중학교 2학년 때는 이제 그냥 하드락, 예, 어떤 락, 기본적인 어떤 락에 좀 초점을 맞춰서 뭐 에어로스미스도 듣고 건젠 로지스 옛날 거부터 시작해서 그때 당시에 또 이모코어 밴드들이 한창 또 잘 나갔을 때여서 뭐 마이 케미컬 로맨스라든가 뭐 이런 밴드들도 상당히 좋아했고 폴아웃 보이도 많이 좋아했죠. 그렇게 듣다가 그 이제 그 고등학교 2학년 되니까 심연으로 빠지는 거죠. 그 메탈, 뭐 기본적으로 메탈리카라든가 좀 더 나가자면 이제 음, 뉴메탈 장르 쪽으로 가면은 이제 뭐 림프 비즈킷도 있고, 뭐 슬립낫도 있고, 뭐 여러 밴드들이 있죠. 예. 뭐 링킨 파크도 메탈이죠. 예. 링킨 파크도 좀 들었었고, 뭐 이런 식으로 메탈계에서 약간 대중화된 그런 쪽으로 가다가 더 심연으로 들어가서 이제 스래시 메탈의 정수, 예, 약간 판테라라든가 뭐 요런 이제 친구들, 예, 그런 쪽으로 듣다가 이제 좀 더 심연으로 이제 들어가서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사실 그 좀 더 심연으로 들어가서 이제 데스 메탈, 예, 블랙 메탈, 네, 이런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버즘 이런 친구들 음악을 듣는다던가 아니면 다크 트랭퀄리티라던가 뭐 이런 사람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와, 이게 막 이거지 막 이러면서 막 찐하다 이게 찐득하다 막 이러면서 이제 듣다가 더 이제 여기서 멈출 줄 알았죠? 더 심연으로 들어가서 여기는 이제 좀 윤리적으로 안 되는 부분까지 조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저는 그렇게까지 안 들었는데 익스트림 메탈 장르로 들어가면 그 좀 이제 그라인드 고어라든가 막 그건 말도 안 되는 음악이에요. 솔직히 지금에서 들으면 이건 소음이에요. 그냥 소음 이상의 어떤 것들인데 막 막 계속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가사가 안 들려. 그냥 솔직히 블랙메탈, 다크 트랭퀄리티 뭐 이런 애들도 가사가 거의 의미가 없을 그런 밴드들이긴 한데 근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의 정수, 특히나 버줌 같은 경우는 음악적으로 봤을 때 블랙메탈의 거의 뭐 왕이죠, 왕. 그러다 보니까 그 맛으로 좀 듣는 맛은 있었는데, 근데, 약간 이쪽 이제 그라인드고나 이쪽으로 가면은 그냥 가사와 박자, 멜로디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냥 소음이에요, 소음. 그냥 소음, 막 계속 그럼 관객들이 막 스모싱 졸라 하고 막 돌려차기로 상대방 얼굴 까버리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진짜 락이구나. 근데 여기서 이제 막 제가 이제 브레이크를 걸었던 게 포르노코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미친 장르거든요. 앨범 자켓부터 여러분 절대 여기서 말합니다. 이미 알려드리고 그 호기심을 자극해놓고 말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여튼 여기서 절대 더 나아가지 마십시오. 지금 메타를 궁금해한다거나 뭐 와, 좋다 막 하면서 자극의 역치가 너무 높아져 가지고 난 더 이상 이걸로는 만족할 수 없을 것 같아 하면서 익스트림 메탈로 가시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가지 마세요. 거기는 음악이 아닙니다. 거기는 소음입니다. 갈 때까지 가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 낭비예요. 예. 여튼 그 포르노코어라는 장르를 이제 여기가 더 자극적이겠구나 하면서 이제 들어갔는데 앨범 자켓부터 와 그냥 이 윤리적인 어떤 관념을 제 윤리적인 어떤 신념을 흔들기 시작하면서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사운드들을 들려주는데 이건 아니다 싶은 거죠. 그 시절 저한테도 '와 이건 역겹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쪽으로 이제 가는 걸 포기했죠. 여튼 그 고이가 여튼 그런 상태입니다. 시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근데 우에스기 호타로 또한 약간 시면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죠. 그 어떤 입신양명의 소시오패스의 시면으로 그 고지능 소시오패스의 시면을 이제 좀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178cm의 키를 자랑하고 있고요. 굉장히 스펙이 좋죠. A형입니다. 어, 입신양명을 해서 집안을 일으키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집이 가난하고 또 라이아가 죄송합니다. 라이아가 이제 묘사를 하는 게 집을 좀 배불리 먹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불리 못 먹고 있다는 소리죠. 근데 이 현대 사회에서 뭘 먹어도 배불리는 먹을 수 있잖아요. 사실 국어를 하더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한 끼 정도는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돈이 마련이 될 텐데 뭐 무료 급식소도 있고 찾아본다면 자신의 의지만 있으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찾아오는 게 사실 현대 사회거든요. 그게 뭐 맛있게 배불리 먹는다는 그런 배부른 소리 빼고 그냥 밥만 먹어도 배불리 먹을 수 있잖아요. 두 공기, 세 공기 먹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 후타로의 그 우에스기 집안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상당히 가난하기 때문에 입신양명을 필사적으로 노리고 있습니다. 어, 공부를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잘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우에스기 후타로가 사실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을 쓴 거예요. 뭐냐면 입신양명할 만한데 공부만 한 게 없습니다. 사실 그 외의 걸로 입신양명을 하겠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 예를 들어서 요즘은 그렇잖아요. 저희 때는 입신양명을 하기 위해서 공부? 와,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다른 선택지는 스포츠. 근데 스포츠도 완전 재능의 영역이잖아요. 입신양명을 말 그대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K리그에 간다. 네, K리그는 대한민국 1%, 0.1%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구단들의 입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죠. 재능의 영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예체능. 이것도 완전 재능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체육을 빼고 예능 쪽으로 간다면. 그럼 연예인인데, 연예인으로 뜨려면 외모가 되잖아요. 그럼 그것도 재능이고, 안 그러면 개그맨이고. 뭐 이런 식으로 저희 때는 무언가 입신양명을 하려면은 재능의 영역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입신양명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평등하게 누구나 스타트 지점에서 노력이라는 요소를 가장 많이 타는 것이 바로 공부라고 할 수 있죠. 공부를 해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좋은 대학에 가서 또 거기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교수나 이런 데서 눈이 들면은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대학교 커리어를 아주 잘 쌓으면은 거기서 이제 아주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서 뭐 이렇게 탄탄대로 길을 걷는다라는 게 가장 일반인들이 어 입신양명하기에 안전한 그런 루트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시대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우에스기 후타로는 올백 막 이런 거 그냥 심심하게 그냥 다 맞는 그런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감 능력이 부족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에스기 후타로 근처에 어떤 학생이 뭔가를 잊어버렸대요. 막 MP3를 잊어버렸어. 막 그런 주변에 친한 친구들이나 막 이러면은 막 MP3 그거 찾아야 되는데 혹은 나 어디서 봤는데 막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애가 막 울고 있고 막 그거 진짜 비싸 가지고 막 돈 내가 막 며칠 알바해서 모아서 그거 산 건데 막 이러면서 막 울고 있으면 주변에 있는 애들은 아무리 양아치 애들이라도 그거를 네 그거 저어서 봤는데 뭐 이런 식으로라도 이야기를 해 준단 말이죠. 근데 우에수기 후타로는 이거 어쩌라고 약간 아예 그냥 상관을 안 하는 그냥 그런 뭐 그 비켜 막 울고 막 쓰러져서 울고 있어 막 이러면서 울고 있으면은 비켜 걸리적거리네 약간 이렇게 지나갈 정도의
공감 능력 결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극단적으로 목표지향적인 인간임을 알 수가 있죠. 예, 여튼 이렇게 심연으로 빠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여동생, 라이아. 제가 앞서서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라이아가 아니라 라이하인데, 하여튼, 이 여동생한테는 뼈도 못 추립니다. 예, 여동생이 워낙 귀엽거든요. 워낙 귀엽고, 그리고, 어, 보통 오빠들은 여동생의 어떤 저는 여동생이 있어 봐서 여동생이 없어서 저는 모르지만은 여동생의 어떤 명령, 여동생의 어떤 부탁 이런 건 잘 거절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걸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꽤나 있을 겁니다. 뭐 여동생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 주변 친구들은 약간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여동생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동생이 뭔가 부탁을 하면 꼭 하긴 하더라고요. 쌍욕을 하면서 하기는 하더라고요. 예. 여튼, 이 우에스기 같은 경우는 상냥한 또 오빠이기 때문에, 여동생의 말을 또 잘 듣고, 또 싫은 내색 안 하고 또 다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두 번째는 나카노 니노입니다. 어, 우에스기와 같이 18세고요. 164cm 그리고 A형입니다. 음, 다섯 자매 중에서 차녀입니다. 예. 참고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줄거리에서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참고로 다섯 명의 히로인이 나오는데 그 히로인들은 자매입니다. 예, 쌍둥이 자매예요. 예. 놀랍죠? 제일 중요한 걸 제가 이야기를 안 해줬네요. 자매입니다. 어, 여튼 이 나카노 니노라는 캐릭터는 여튼 이 나카노 니노라는 인물은 이 다섯 자매 중에 차녀입니다. 예, 둘째라는 거죠. 굉장한 츤데레입니다. 츤츤거리는 게 심각할 정도의 츤데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타고났어요. 그래서 츤데레가 기본적으로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이 니노 캐릭터에서 상당히 아 뭐랄까 전형적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전형적이고 완성되어 있는 츤데레라고 할까요? 예. 굉장히 츤츤거릴 때는 막 그냥 막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냥 뭐 물건보다 또 못한 그런 느낌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또 데레데레 할 때는 그냥 뭐 거 없는. 예. 그래서 뭐 내가 뭐 어쩔 건데. 내가 네 좋아하는데 뭐 어쩔 건데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느낌의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또 패셔니스타예요. 예. 그러니까 본 작품에서 나오는 히로인들의 어떤 패션 센스나 이런 게 보통 작가의 센스기는 한데 근데 이 작가분이 뭐 뒤로 가서 제가 평가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미장센을 좀 반복해서 사용하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예. 그래서 등장인물들의 옷이나 어떤 사복이나 이런 게 좀 바뀌는 느낌이 잘 안 드는데 그 와중에 니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옷이나 메이크업, 뭐 헤어스타일 이런 게 조금 바뀌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니노는 작품에서도 어 화장하는 장면이라든가 뭐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옷을 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든가 하는 그런 장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앞선 두 속성, 이 츤데레, 패셔니스타, 네. 이 두 속성과 맞물리는 게 요리치거든요. 예. 누군가의 이름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어, 요리를 못한다라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혀가 빠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요리를 하는데 그냥, 그냥 레시피대로 예를 들어서 된장국을 끓인다면 물 받고, 된장 풀고, 거기에 두부 넣고, 뭐, 콩나물 넣고, 고춧가루 좀 넣고, 그리고 끓인다. 그러면 대충 완성은 되잖아요. 그냥 간 맞추고.
근데 막 된장국을 끓이다가 보편적으로 이런 츤데레 패셔니스트들은 된장국을 끓이면 된장을 넣고 두부를 넣은 다음에 설탕을 개 때려 넣고 꿀 좋아하니까 꿀도 넣자. 막 초콜릿도 좋아하니까 초콜릿도 넣을래. 이지랄 해가지고 막 요리가 폭파하면서 후드가 막 타고 막 이런 상황들을 많이 맞이하잖아요. 근데 이건 또 반전. 요리를 굉장히 잘합니다. 예, 그래서 다섯 자매 중에서 요리사 포지션을 맡고 있어서 이 그 다섯 자매에게 일용할 양식을 또 주곤 하는데 이 부분이 또 상당히 매력 포인트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예, 여튼 굉장히 요리를 잘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 뭐랄까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리고 있는 극단적인 자만추입니다. 그죠. 자만추라는 게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인데 백마탄 왕자님을 자연스럽게 만나기 위해서 백마탄 왕자님이 보통 자연스럽게 나타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만남이라는 게 그냥 뭐 어떻게 친구가 되거나 뭐 동아리에서 만났는데 뭐 알고 보니까 좋은 면이 있어가지고 썸도 타고 막 하다가 결국 연인이 되는 그런 게 자연스러운 만남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백마탄 왕자님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언젠간 나를 위해서 백마 위에서 나에게 그 흰 장갑에 손을 뻗어줄 그런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리고 있는 아주 아, 순수하고 또 굉장히 또 매력적인 그런 어,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다음 인물은 나카노 요츠바입니다. 다섯 자매 중에 사녀입니다. 네 번째 사녀고요. 역시나 18세, 164cm, 그리고 A형입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그 쌍둥이 분들은 보통 키도 똑같나요? 유전자적으로 이게 좀 아니지 않을 텐데 여튼 본 작품의 그 자매분들은 키가 다 똑같아요. 예. 운동신경이 굉장히 좋은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적당히 좋지가 않고 그냥 뭐 선수급 프로페셔널 약간 아마추어 대회 원탑급의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체육 관련 동아리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면은 막 검도하고 있고, 어디 가면은 양궁하고 있고, 어디 가면은 막 스피드스케이팅 하고 있고, 예, 그런 정도로 맞는 어떤 맞는 애슬레틱 그 선수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제가 추천한 건 NFL을 가야 된다. 여성이니까 근데 그 여성 NFL은 또 좀 인기가 많이 없더라고요. 예. 그 최근에도 많이 이슈가 되는 게 남자 여자의 스포츠 어떤 자본력에 대한 이야기가 꽤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튼 그 차치하더라도 나카노 요츠바는 굉장히 그 탈남녀 그러니까 남과 여를 따지지 않고서라도 굉장히 운동신경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친구의 문제가 뭐냐면 예스맨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 예스맨 컴플렉스가 뭐냐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선택지가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노라는 걸 선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스. 그 짐 캐리 영화 예스맨이 있죠. 그런 것처럼 거기서도 이제 짐 캐리가 이제 굉장히 처음에는 부정적인 사람이었다가 일련의 사건을 겪고 이제 예스맨이 되게 되는데 거기서 모든 상황에서 짐 캐리는 계속 예스, 예스, 예스 해서 상황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요츠바가 그래요. 모든 상황에서 그냥 야, 우리 요번에 축구에 한 명 빠졌는데 올래? 해가지고 예, 그럴게요 하고 이제 그걸 약속을 잡아버려요. 근데 딴 데서도 뭐 우리 농구하는데 여기 지금 사람이 빠져서 그런데 아파서 그런데 올래? 하면은 거기서 그냥 나 축구 약속 잡혀 있어서 안 된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갈게 또 해요. 그래가지고 개판을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지가 엄청 어려워합니다. 근데 또 운동신경이 좋다 보니까 해결을 해요. 막 축구 전반전 가가지고 골 3골 넣고 이 정도면 됐겠지 나 갈게 이러고 농구하러 가가지고 농구에서 막 리바운드 텐텐 막 찍고
더블 찍고 막 오고 그래요. 예, 여튼, 예, 그 정도로 그 능력이 되니까 하는 건데, 그, 삼자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왜 이렇게 좀, 그러진 말지. 약간, 굳이 막 그렇게 남한테 인정 안 받으려고 해도 되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예,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친구가 예스맨이냐? 이 순진하고 착하고 바보 같기 때문이에요. 예. 그 너무 순진하고 착해서 혹시나 사람들이 자신을 조금 좋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할까 봐. 나를 너무 거부할까 봐. 그 거부해서 오는 두려움 때문에 계속 "예스, 예스, 예스."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바보 같다. 예. 근데 레알 바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5 자매 중 최악입니다. 너무 못해요. 공부를 노력을 해도 못하는 수준의 어떤 바보? 예. 그래서 이런 캐릭터를 우리가 형용할 수 있는 그 일본의 단어가 있죠. 텐넨이라고 하잖아요. 텐넨. 천년이다. 이 실제로 굉장히 복해적으로 봤을 때 개그적으로 보자면 복해적으로 봤을 때 천년 복해의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굉장히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을 만들어내는, 예, 그런 레알 바보, 레알 천년, 이런 순진무구한 그런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다음 인물은 나카노 미쿠입니다. 네, 역시나 18살, 164 A형입니다. 5 자매 중 중간 포지션, 삼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삼녀입니다. 이게 말버릇이라 가지고 죄송합니다. 어, 굉장히 조용조용합니다. 조용하고, 굉장히 차분하고, 예, 그런 성격의 인물인데, 예, 동시에 천년거래 속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랄까, 좀, 포커페이스고, 뭔가 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이따금씩 하는, 예, 그런 천년인데, 근데 이제 요츠바도 천년, 제가 텐넨이라고 했는데, 좀 다른 게, 요츠바는 말 그대로 뭐랄까, 활기차고, 약간, 으아! 이러면서 막 넘어지고, 약간 우당탕탕 쿵탕, 아이고, 잘못했네, 액통, 약간 이런 느낌의, 이런 느낌의 천년이라면, 미쿠 같은 경우는 그냥 뭐랄까, 도쿄 제로삼을 예로 들면, 도쿄 제로삼에 중복해, 대복해가 있으면은 약간 대복해의 느낌이라고 할까요? 뭔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눈을 보면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느낌의 사람? 근데 결국 하는 건 똑같이 바보지. 갑자기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한다거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느낌의, 예, 천년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무장, 생고쿠 무장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타케다 신겐, 뭐 우에스기 겐신, 뭐 장애료마, 뭐 벤케이, 뭐 이런 전국 무장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예. 그래서 어, 주인공이 전국 무장 관련한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부분을 딱 이야기할 때 눈빛이 반짝입니다. 예.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무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 친구가 이따금씩 하거나 하거든요. 에피소드 과정에서 이제 전국 무장 관련한 에피소드들이 있거나 하면은 이 친구가 이제 여러 무장들이나 관련된 지식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관련된 지식이나 이런 걸 보면은 보편적으로 이 친구가 이제 게임을 통해서 이제 전국 무장에 빠지게 되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좀 약간 근본론을 이제 근본을 중요시하는 사람으로서 전국무장 매니아다? 그러면 대망을 읽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대망을 읽지 않고 생고쿠를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는, 예, 일가를 미쿠에게 조금 해봅니다. 여튼 이제 그런 인물인데, 이 인물의 또 다른 측면이 바로, 제가 이렇게 적어 놓기로는 조보아 씨 일로 와 보세요. 이렇게 적어 놨는데, 어, 그렇습니다. 조보아 씨를 부를 정도로 요리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노에게 있어야 될 그 요리치 속성이 유전적인 어떤 잘못됨으로 인해서 미쿠에게 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요리를 못해요. 예, 심각할 수준입니다. 예, 요리를 만들어 놓고 보면 나 파스타 좀 해줄래? 했는데 피자를 갖고 옵니다. 어? 이탈리아 요리라는 건 맞는데 왜지? 이런 게 파스타 했어 먹어봐 했는데 피자를 갖고 와요. 먹으니까 막 막 방금 싼 고양이 똥 같은 맛이 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요리를 못합니다. 예, 요리에 대한 개념이 아주 안 잡혀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근데 그래서 그런 걸까요? 신이 이 친구에게 어떤 뭐랄까 요리 실력을 뺏는 대신에 공부는 그래도 조금 넣었던 것 같아요. 공부는 그래도 그 전국무장이나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밝고 거기다가 역사적 사건 같은 경우는 이어지잖아요. 이 사건 이후에 이 사건이 왜 이어지는지 이 사건과 이 사건의 관계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역사는 이어짐의 연속이다 보니까 그거를 쭉 이렇게 팔로우하면은 역사 공부 같은 경우는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봤을 때 공부나 성적 이런 거는 굉장히 다른 자매들에 비해서는 발군인 모습을 조금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캐릭터가 이제 그 본 작품에서 최고 인기 캐릭터거든요. 그 사실 본 작품에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진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츤데레, 뭐 먼데레, 얀데레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미쿠 같은 경우는 음, 얀데레의 포지션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에게 일편단심한 모습을 일편단심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그 일편단심하는 모습이 되게 귀엽게 묘사가 됩니다. 예. 막 주인공 없어서는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죽여야 되겠어. 약간 이런 섬뜩한 얀데레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떡하지 너무 좋다. 저 사람 너무 좋다. 계속 이렇게 보는 그런 사랑스러운 얀데레의 느낌을 아주 잘 표현한 캐릭터라고 할 수 있죠. 네, 여튼 여기까지 네 번째 캐릭터였고요. 그럼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다음 인물은 나카노 이치카입니다. 역시나 18세, 167cm, 그리고 A형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다섯 자매 중에 장녀입니다. 예, 가장 먼저 세상을 본 친구인데, 어, 장녀인 만큼 역시나 속성 못속이죠. 예, 누님캐. 예, 그 어른들의 어떤 어른의 매력 이런 걸 담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본 작품에서 약간 그 예전에 하렘 러브 코미디에서 봤던 그 서비스 컷이라고 하잖아요. 치마가 펄럭이면서 깍 하는 그런 느낌? 목욕탕에서 갑자기 깍 이러면서 혼탕에서 갑자기 네가 왜 이 시간에 약간 이런 느낌의 보편적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막 바닷가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여튼 그런 서비스 씬이 이 작품에서는 비교적 좀 적게 나오는 편이에요. 물론 그림체 자체가 조금 작가님이 좀 그림체를 하렘 특화적 그림체를 잘 그리시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이제 그런 그림체인데 이제 서비스 컷이라고 할 만한 어떤 장면들은 잘 나오진 않아요. 예. 의도적으로 뭔가 우와 코피파 막 5톤짜리 망치 대가리에 쳐맞고 막 이럴 만한 장면들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와중에 이 이치카 같은 경우는 그런 서비스 컷을 조금 담당하는 약간 어른의 매력 우훗? 약간 이런 느낌의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역시나 다른 자매들과 같이 공부는 영 뭐 본인의 역사에 없습니다. 하기도 싫어하고 재능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어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른이나 장녀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좀 본인의 감정이나 이런 걸 좀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해요. 그래서 상대방보다 두 스텝 더 들어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보통 상대방이 뭔가 농담을 하거나 드립을 쳤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당황한다거나 막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몇 스텝 더 들어가서 막 너도 이거 받아봐. 그래, 난 방금 민망했지만 너도 한번 죽어봐. 같이 죽자. 약간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있잖아요. 이 친구가 약간 그런 과인 것 같아요. 좀 더 내가 나를 가릴 때에는 나의 뭔가 자극적인 상대방을 자극시키면서 나를 가리는 예, 그런 게 좀 익숙한 사람인데 굉장히 부끄럼쟁이입니다. 실제로 주인공에게 빠지면서부터 그 모습을 굉장히 보여주는데 그게 또 굉장히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약간 나 누나라서 약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돼 버렸 약간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예, 그런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인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마지막 인물은 나카노 이츠키입니다. 예, 역시나 스펙은 똑같고요. 다섯 자매 중에 막내입니다. 예. 어, 일단은 그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의젓한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장녀의 모습을 조금 많이 보여주는데 굉장히 예의 범절 그러니까 톤 앤 매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르미 캐릭터예요. 어딜 가나 바르게 앉으셔야죠. 예절은 식사 예절은 이런 겁니다. 아 뭐 왼쪽엔 뭐 포크, 오른쪽엔 나이프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예의나 톤 앤 매너 막 이런 거를 계속 챙기려고 하고 뭔가 요츠바라든가 이런 애들이 칠칠맞게 뭔가 못하고 있으면 가서 이렇게 막 "야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막 이러면서 달래주거나 뭐 이렇게 뭘 입을 닦아준다거나 막 이런 거를 하는 이런 의젓한 캐릭터라고 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보통 이런 톤 앤 매너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의 범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원칙과 상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 같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조금 보수적이기도 하고요. 뭔가 잘 안 바꾸려고 하고 뭔가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보여주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무조건적인 속성, 모범생, 예. 굉장한 모범생이에요. 학생으로 봤을 때 굉장한 모범생이고 뭐 성실하고 바르고 대쪽 같고 막 이런 모습 뭐 반장감 같은 그런 모습이죠. 떠드는 애 너 떠들었어." 막 이런 거 좋고 뭐 이런 반장 선생님이 너 그렇게 하래." 뭐 이러면서 "야 우리 얘들아 이번에 뭐 하자." 막 이런 리더십도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의 모범생인데 근데 모범생의 속성 중에서 하나가 있잖아요. 학생은 뭘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모범생은 누군가 타의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공부 실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 이 친구도 역시나 다른 자매들처럼 빡대가리입니다. 빡대가리예요. 예. 굉장히 공부를 안타깝게도 못합니다. 예. 여러모로 헤매고 있고 근데 이 친구는 그래도 이츠키 같은 경우는 좀 개선의 여지를 많이 보여주는 측면이 다른 자매들은 공부에 대한 어떤 목적의식이 결여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인데 불구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뭔가 좀 더 해야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은 전혀 없는데 이츠키만큼은 공부를 하고 싶어 해요. 좀 더 '공부를 잘하고 싶다. 좀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라는 그런 면을 제일 많이 보여주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작품에서 약간 좀 기특하기도 했어요. 예. 다른 애들이 너무 좀 뭐랄까 좀 너무 놓고 있는데 '미래가 걱정된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츠키 같은 경우는 그래 너는 그래도 좀 하려고는 하는구나. 네가 낫다 야.' 이런 생각을 들게끔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의젓하고 또 좀 안타깝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안경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안경을 공부하거나 할 때는 시력이 안 좋아서 또 꼭 끼는 그런 안경캐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뭐 우에스기 라이아 뭐 그다음에 뭐 이 자매들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후견인이라고 할 수 있는 나카노 마루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또 작품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으로 평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평가를 조금 해볼 텐데 오늘 등장인물이 많아서 예, 조금 많이 길어졌네요. 특히나 제가 중간에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조금 지금 목도 사실 오늘 목이 별로 안 좋거든요. 제가 목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오랜만에 또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예, 또 이렇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좀 했는데 여튼 방송이 길어지면 뭐 좋은 거죠.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여기 평가 여기 란에는 좀 안 썼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작품은 평가가 딴 길로 안 샜어요. 그게 일단 칭찬할 만합니다. 왜냐? 할렘물은 의외로 러브 코미디 할렘물은 딴 길로 자주 세요. 정말 많이 세요. 예, 웃기죠. 그러니까 갑자기 갑자기 막 판타지물이 돼버려. 갑자기 막 오잉? 약간 이렇게 되는 순간들이 꽤 있어요. 갑자기 장르가 바뀌어. 액션이 돼. 갑자기 막 뭔가 뭐야? 갑자기 왜 스토리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 갑자기 무슨 지구 멸망의 위기를 막 갑자기 러브 코미디 잘하다가 평탄하게 이렇게만 가도 되는데 갑자기 막 그래요. 예, 그게 이제 작가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기획은 안 해놨다가 작품이 워낙 잘 되는데 이게 플롯은 하나로 정해놨고 뭔가 좀 더 새 등장인물이 나올 만한 구실도 안 생기고 이제 근데 연재는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편집부에서도 막 작가님 뭐 더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막 이러니까 아우 씨발 모르겠다 이래서 막 마법 소녀물이 갑자기 돼버린다던가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작품들이 몇몇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왜 자꾸 딴 길로 새냐 그냥 하던 거 하다가 그냥 완결 내면 되지. 왜 자꾸 딴 길로 새지? 막 누구랑 이어주는 게 싫나? 메인 히로인이랑 이어지는 게 싫나? 막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딴 길로 전혀 안 새고 그냥 러브 코미디 할렘물 그냥 일변도 그냥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자체가 일단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서두에 먼저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아이디어와 스토리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전개 라인이 대체로 탄탄합니다. 네, 대체로. 그러니까 탄탄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개인적인 평가예요. 아마 저와 다르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작품 자체가 좀 호불호 갈리는 내용들이 있기도 하고, 또 전개 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대체로 탄탄해요. 그러니까 뭐 어, 빌드업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빌드업이 없는 수준이다라고 보기는 힘든 작품이라는 거죠. 빌드업 체계를 나름대로 정해놨고 작가가 기본적인 틀 자체를 탄탄하게 좀 정해놨기 때문에 뒤로 가면 갈수록 스토리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게 변하지 않은 채 캐릭터의 속성들도 나름대로 유지한 채 그래도 마지막에 터트린다라는 것까지는 유지시켜 준 것만으로도 그래도 고맙다. 왜냐하면 이게 또 장르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하렘물은 빌드업이 안 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엥? 이 상태에서 갑자기 엥? 갑자기 고백이라고? 갑자기 운다고? 갑자기 막 그렇게 된다고? 막 이런 경우가 꽤나 있는데 이 작품은 터질 타이밍에 조금 터지는 느낌이 대체로 그렇게 좀 많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계속 대체로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안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스토리를 보다 보면 약간 물음표. 이게 왜 여기서 이렇게 되지? 왜 전개가 여기서 음 선회를 하지? 갑자기 위아더 회군을 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에피소드나
뭐 그런 게 장면이나 그런 게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대체로 탄탄하다라는 걸 이야기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신과 구의 좀 적절한 조합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제 시대의 어떤 그러니까 요즘 시대의 감성을 구시대의 클리셰와 적절히 좀 이렇게 버무려 놨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 요즘의 러브 코미디물, 요즘의 하렘물이라고 한다면은 기존의 것을 많이 조금 버리는 측면이 강하잖아요. 예. 이거는 하렘물뿐만이 아니라 요즘의 작품들을 보면, 요즘의 만화들을 보면 약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좀 느껴지는 게, 예전에는 제가 만화를 예전부터 봤을 때도 그랬고, 고전 작품들도 그랬지만, 선과 악이 비교적 확실하게 나누어졌고, 그게 아닐지라도, 내 기준에 봤을 때 이건 선이야라고 특정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는 작품들이 꽤나 많았어요. 건담도 사실 이념과 어떤 신념의 갈등, 그리고 국가 간의 어쩔 수 없는 소속감에 의해서 싸우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독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나는 그래도 얘를, 어,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볼래? 라는 게 나름대로 정해지잖아요. 근데 요즘은 카레스크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차용되면서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멋있는 놈이 짱이야, 강한 놈이 내 편이야, 이런 상황으로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에피소드나 전개에 따라서 이 새끼 개새끼였네? 그럼 나 얘 더 이상 안 좋아해. 이렇게 갑자기 얘는 내 편 아니야, 이런 식으로 변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감성적으로 급발진을 하게 되면서 작품을 본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내 감성이 계속해서 뭔가 한쪽 측면의 기준을 잡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작품을 볼 때 계속 내가 내 기준점이 계속 바뀌어지는 느낌이 드는 게 요즘 작품들이 꽤나 그런 게 좀 많은데,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런 요즘의 어떤 작품들에서 보여지는 그런 파격적인 속도감이라든가 그런 걸 살리면서, 동시에 그 구시대가 가지고 있던 그런 클리셰들, 뭐 츤데레 속성이라든가 뭐 누님캐라든가 안경캐라든가 이런 부분도 적절하게 끌고 와서 아주 잘 조합해 놨다. 예.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는 굉장히 괜찮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임팩트 컷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빌드업이 제가 대체로 탄탄하다고 말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빌드업이 탄탄하지 못하다면 임팩트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작품 전개 자체가 지지부진하고 뭐 중간 전개가 갑자기 튀고 막 이래 버리면, 마지막 임팩트 컷을 아무리 멋지고 이쁘게 좋은 작화로 그려냈다 하더라도 그냥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런 임팩트 컷을 굉장히 잘 살렸다. 예. 매력적인, 전개 라인 자체가 대체로 탄탄하고 빌드업 되다가 마지막에 빵 터트리면서 그 빵 터트릴 때의 폭죽, 임팩트가 굉장히 적절하게 이쁜 컷과 구성으로 잘 나왔다. 예. 그리고 제가 사실 뭐랄까, 뒤에 가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작품은 임팩트 컷이 좀 다한 느낌이에요. 네, 여튼 여기까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했는데요. 좀 부정적인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캐릭터 속성이 확실치 않습니다. 예.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등장인물 소개에서도 몇몇 캐릭터들은 캐릭터 속성 같은 경우가 확실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나 뭐 요츠바도 그렇고 뭐 니노 뭐 이런 캐릭터들 속성이 확실한 모습이 있거든요. 뭐 이치카도 비교적 속성이 확실하죠. 근데
작가님이 좀 다른 방법론을, 캐릭터 부여에 대한 다른 방법론을 제시를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속성이 좀 중구난방이랄까요? 그러니까, 미쿠가 특히나 좀 그래요. 그러니까, 미쿠 같은 캐릭터를, 사실, 저는 미쿠가 이 작품에서 가장 인기 캐릭터고, 이 작품뿐만이 아니라 히로인 월드컵 같은 데에서 하면은 넘버 원투로 뽑히는 캐릭터가 나카노 미쿠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매력을 느끼지 않았던 게 뭐냐면 중간에 속성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을 좋아한다라는 자신의 마음을 확연히 가지게 된 이후로 캐릭터 속성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매력도를 전부 없애버리고 얀데레로 그냥 가거든요. 그냥 나 주인공만 볼래. 네가 괜찮다고 하는 건 나도 괜찮아. 네가 하는 건 나 다 할게.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해줄게. 이런 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게 뭐 사람들의 어떤 뭐 호감을 산 거라면 대중의 호감이 그것과 맞다면 뭐 제가 좀 마이너한 거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느낀 겁니다. 초반에 나왔던 어떤 천년, 그 다음에 뭔가 알 수 없는 생각들, 그리고 약간의 좀 자기 비하적인 느낌?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매력적이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시너지가 나면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측면도 되게 많았는데, 그런데 이게 중간에 약간 속성이 바뀌면서 뭔가 좀, 캐릭터가 약간 좀, 아, 약간 너무 보편화돼 가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게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고요. 마찬가지로 좀 이츠키도 그렇고, 예, 이츠키는 초반부터 좀 속성이 확실하지 않았어요. 예, 뭔가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더 좀 그냥 백지 같다라는 느낌이 좀 강했고, 요츠바도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속성 변화가 조금 급격하죠. 그래서 어? 이렇게 되네? 근데 그 부분은 좀 용인할 수도 있는 느낌? 왜냐면 요츠바가 너무 불쌍하게 약간 이렇게까지 좀 전개가 돼야 되나? 얘를 이렇게까지 작가가 괴롭혀야 되나? 하다가 나중에 보상을 이만큼 주는구나. 그럼 뭐 그전에 있었던 게 좀 이해가 된다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뭐 요츠바는 그렇다 하는데 나머지 두 명 캐릭터 이, 이치카와 이치키와 미쿠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건 또 제 개인적인 측면인데 아둥이 아, 이게 히로인의 매력도의 플러스 요인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관련해서 떠오르는 딱 작품이 하나가 있었는데 예전에 마호라바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렘물인데 그것도. 근데 히로인이 한 명이에요. 남자 하나에 여러 명의 여성이 붙는 게 하렘물의 정의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작품은 남자 하나에 히로인이 한 명이에요. 근데 이게 왜 하렘물이냐? 그 히로인이 다중인격인 거예요. 여러 가지의 인격, 다섯 가지인가로 알고 있어요. 다섯 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히로인이라서 그래서 하렘물의 정의를 가지게 된 거고 실제로 인기도 꽤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작품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걔가 걔잖아. 어차피 걔는 걔야. 그냥 다른 사람이 아니야. 걔는 걔야. 이건 하렘물이라고 할 수 없다. 라는 게 저의 어떤 그 판단이었거든요. 근데 이 작품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강했어요. 그러니까 다둥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게 같은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쌍둥이 일란성이잖아. 거기다 얼굴이 똑같이 생겼어요. 물론 복장은 다른데 얼굴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다 똑같은 사람 같은 느낌? 그냥 속성이 다르지만 다른 사람 맞아요. 다른 캐릭터지만 근데 뭔가 계속 그래요. 그래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 얘네 자매였지. 그래 얘네 자매였지. 막 누구랑 하다가 누가 태클 걸고 막 하면은 그래 맞아 얘네 자매였지. 계속 이 생각이 드니까 그게 히로인들의 매력도를 계속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제가 쌍둥이 캐릭터도 별로 안 좋아해요. 하렘물에서 이따금씩 쌍둥이 캐릭터들이 나오거든요. 별로예요. 뭔가 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좀 조잡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캐릭터적으로 봤을 때.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쌍둥이들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캐릭터적으로 봤을 때 쌍둥이 캐릭터는 어떤, 저는 안 끌려요. 예. 저한테는 니즈가 없어요. 예.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그 컷. 음. 뭐, 피식피식 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이전 작품, 이전에 제가 리뷰했던 스파이 패밀리에 비교를 하자면 평균의 아입니다. 예. 뭐, 그렇게 웃기진 않아요. 예. 그냥, 약간, 뭐랄까, 춤을 좋아하는 사람만이 웃을 수 있는 개그 컷들이 꽤나 많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게 좀, 예, 그냥 그저 그랬다. 이게 좀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두 번째는 작화와 연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지금 보기에도 긍정적인 평가가 별로 없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 화는 화려해요. 그리고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유려합니다.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예. 굉장히 이뻐요. 그러니까 캐릭터들이 특히나 남자 주인공도 그렇고 뭐 주변 캐릭터들도 그렇고 이쁩니다. 작화도 굉장히 화려하고 묘사도 디테일하고 나름대로 디자인 자체도 너무 좋고 해서 보는 맛이 있어요. 와, 다 너무 이쁘고 잘생긴 애들이 나와가지고 막 하니까 보는 맛은 있어요. 예. 근데 이 외에는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첫 번째로 아둥이 컨셉이 방해됩니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제가 만화를 좀 넘기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그래서 나름대로 좀 컷 하나하나를 보는 스타일인데, 그런데 다둥이라서 좀 헷갈려요, 인물들이. 예. 그래서 중반까지 그래서 이치카가 누구야? 약간 이런 거. 그래서 니노가 중간에 반발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머리가 길었어요. 그래서 리본의 류무가 없으면은 이츠키와 니노는 구분이 거의 안 됩니다. 갑자기 이츠키가 막 예의가 없어진 이츠키가 돼요. 알고 보니까 니노야.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별로다. 이 다둥이 컨셉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 좋구나라는 것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별로였어요. 예. 다둥이 컨셉 자체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단점이죠, 이게. 예. 그런데 저는 뭐 특히나 이게 또 다둥이라서 약간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작품 내에서 막 똑같이 옷 입고 똑같이 헤어스타일하고 누구게 우리 누구게 막 이런 퀴즈 같은 거 누구게 맞춰봐 애정이 있으면 맞추겠지 누구게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볼 때면 그걸 제가 맞추고 있어요. 등장인물이 맞추고 있으면은 남자 주인공이 맞추고 있으면은 제가 쟨데 하면서 하는데 아무런 힌트도 안 주고 진짜 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해놓고 누구게 하고 있으면 진짜 누가 누구야 막 이러고 있으니까 독자한테는 좀 친절하게 알려줘야죠. 얘가 얘인데 과연 얘를 맞출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재밌는 건데 독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리고 이제 임팩트만 너무 강조한 컷 구성이 좀 아쉬웠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임팩트만 강조했다는 게 뭐냐면 임팩트를 위해서 그린 컷들이 너무 많아.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비슷한 뭐 좀 생각나는 장면들이 딱히 있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밥을 먹으러 가다가 중간에 어깨에 툭 하고 걸리는 씬이다. 이런 시퀀스가 있잖아요.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런 시퀀스가 있는데 그러면 장면들을 이제 뭐 주인공이 밥을 들고 가는 장면 하나, 그다음에 상대방이 달려와서 부딪히는 장면 하나, 그다음에 주인공이
당황하는 장면 하나. 뭐 이런 세 장면 정도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컷 구성을 이제 4개, 5개 정도 이제 만들면은 유려한 한 페이지가 이제 완성이 되는데,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컷이 너무 세밀하게 쪼개져 있어. 주인공이 식판을 들고 이렇게 걷는 장면 하나 하고, 그다음에 누군가와 달려와서 훅 하고 부딪히는 장면 하나 하고, 그다음에 주인공이 넘어지면서 주인공의 눈빛이 나오는 장면 하나 하고, 컷돼서 상대방이 뛰어가는 등 뒤의 장면 하나 하고, 그다음에 주인공이 당황하면서 엎질러진 식판을 보는 장면 하나 하고, 식판 클로즈업 장면 하나. 이런 식으로 컷 구성이 너무 짜잘짜잘하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어지러워. 나쁘게 말하면 좀 난잡해요. 예. 아니, 굳이 이렇게까지 나눌 필요가 있을까?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한 컷 한 컷 다 잘라놔야 되나? 그래서 눈이 흐르는 대로 만화 보기가 좀 힘들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좀 부정적인 이유가, 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 게, 후반부 캐릭터들이 작화가 무너지는 느낌이에요. 예.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작가님들이 보통 이제 이게 연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원고 자체를 처음에는 약간 그 좀 발전이 안 된 아마추어의 느낌이 좀 나게끔 많이 보내잖아요. 그래서 후반기 작화와 초반 작화를 서로 비교를 해 보면 후반 작화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왜냐면 작가님들도 그림을 그리다가 캐릭터에 영혼을 넣고 그 캐릭터를 좀 더 세밀하게 그리면서 완성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작가님은 후반부 캐릭터가 좀 무너져요. 예. 특히나 요츠바 같은 경우가 그게 좀 심한데, 아, 가면 갈수록 왜 이렇게 비율이 무너지는 느낌이 좀 들까 싶습니다. 예. 뭔가 캐릭터 비율이 좀 왜 이렇게 짜리몽땅해지지? 왜 이렇게 얼굴이 길어지지? 그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 마지막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뭔가 좀 '와, 왜 이렇게 후덕해지셨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아줌마가 됐네? 그래봤자 20대 청춘일 텐데 갑자기 그새 벌크업을 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별로였어요. 예. '안 예쁘다.' 그러니까 여전히 뭐 귀엽고 예쁘긴 한데, 근데 뭔가 '그전에 게 훨씬 더 예뻤는데?'라는 생각을 계속 나게 하더라고요. 네, 이게 또 아쉬웠고, 그리고 이거는 초반부터 좀 생각을 했는데 미장센이 계속 반복돼요. 탄탄하지 못해요. 예. 그래서 의복이나 주변 사물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보이는 것만 보이고 무대가 계속 한정적여지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바닷가도 가기도 하고, 뭐 뭐랄까, 학교를 떠나서 뭐 다른 수학 여행을 갈 때라든가 이런 장면들도 있기는 한데, 근데 평상시의 씬이 너무 좀 갔던 데만 가는 그런 느낌? 예,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예. 미장센을 다양하게 보내주면 상황도 다 달라지고, 예, 그에 따른 보는 재미가 또 있는데,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지 않은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개인적인 겁니다. 이거 결혼 연출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나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마지막과 결혼 연출은 좀 별로였습니다. 왜냐하면 좀 아이디어랑 이건 좀 겹치는 부분이긴 한데, 마지막까지 그 퀴즈를 누구게 이거 꼭 해야 됐나. 물론 이 작품이 처음에 이제 "이 신부가 주인공과 결혼합니다. 누굴까요?"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면까지 "누구게요?" 이 중에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근데 그 의도, 이 추리적인 요소를 마지막까지 끌고 갔다는 작가의 의도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근데 이걸 좀 더 세련되게 표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예.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 세련된 연출은 주인공이 늦었어요. 결혼식에 늦어가지고 막 헐레벌떡 집에서 왜 집에 턱시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화니까 이해합시다. 턱시도를 입고 헐레벌떡 나와서 버스에 탔는데 버스에 신부가 갑자기 탁 앉는 거야. 그래서 막 얘기를 해요. 막 이러면서 누구지? 왜 탔지? 막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느낌이 요상해. 그래서 신부가 몇 정거장 가서 내리기 전에 내가 걔가 맞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내려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어디 장소에 갔는데 누구랑 만났는데 걔도 신부복을 입고 막 이야기를 해. 교회에 갔는데 뭐 성당에 갔는데 만났는데 또 얘기를 해. 뭐 해가지고 마지막 만날 때 그 만나는 마지막 정말 자신의 신부한테 이름을 말해주면서 이렇게 싹 페이드 아웃 되는 그런 느낌이 조금 세련되고 아, 이렇게 피날레가 되는구나라는 완결적인 느낌을 줄 수가 있는데, 근데 뭔가 그냥 퀴즈 해가지고, 자, 우리 중에 다 마지막 테스트야. 우리 중에 누가 네 부인이게 알 수 있겠지? 애정이 있을 테니까. 뭐 이러면서 제가 너무 묘사를 좀 너무 그 제 주의에 맞춰서 하긴 하는 거지만, 저는 약간 좀 그렇게 보였다. 약간 진지하지 못한 느낌으로 조금 다가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네, 마지막 총평을 하자면은 작가님, 아니 애들을 방치를 하면 어떡합니까? 네, 별 두 개 드리겠습니다. 아쉬워요. 사실 재미가 없는 작품은 아니에요. 재미가 없는 작품은 아니고 생각 같아서는 뭐 별 세 개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별 두 개를 준 이유는 분명히 뭐 수상작이기도 하고 그 코단샤 그 만화상 수상작이기도 하고 미쿠라는 아주 인기 캐릭터 그리고 니노도 굉장히 인기가 있죠. 이런 인기 캐릭터들을 탄생시켰다는 것에 작품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탄생됐고 피규어도 판매량이 좋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성공한 작품이고 개인적으로 읽었을 때도 막 그렇게 막 아우 막 재미가 없어.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어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모자란 부분도 좀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보면서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좀 많았죠. 예. 스무스하게 들어가 가지고 '야 이거 재밌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툭툭 약간 '좀 별론데?' 이런 느낌? 예. 솔직히 이제 보다 보면은 약간 작가님이 성의가 없어지는 느낌이 조금 들거든요. 물론 성의 있게 그렸을 수도 있고 작가님이 뭔가 다른 이유에서 때문에 작화가 무너진다든가 전개가 요상하게 된다든가 하는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독자 입장에서 순전히 독자 이기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좀 방치하는 것 같은? '아 벌써 다음 그 작품 생각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 그리고 동시에 또 약간 그런 부분이에요. 뭐냐면 작화 같은 부분은 저는 작가님이 초반에 보여줬기 때문에 하는 얘긴데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초반에 작가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초반에 워낙 잘 그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후반부에서도 그걸 유지를 했으면은 별점이 2개 정도는 더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작화가 후반부에 무너졌다는 것은 어 노력을 안 했다라고 보여요. 예. 그게 팬들을 만족시키지 못한 부분이기도 해요. 예. 작가에 대한 배신감이 좀 생기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별점이 좀 깎였고요. 예. 그게 좀 많이 아쉬웠어요. 예.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어 이제 할인물이 좀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있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그 할인물 특유의 어떤 간질간질함이나 어떤 대리만족을 시키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더 이상 지금의 청소년들이나 지금의 청년들이 원하지 않는다. 니즈가 없다. 예. 이성 5명이 나를 한꺼번에 좋아한다? 제 시대에는 그게 되게 놀라운 판타지였어요. 되게 자극적이었고 좋았고, 아 진짜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진짜 정말 예쁜 5명이 나를 한꺼번에 좋아해 주고 나를 가지고 싸워. 와, 이만한 행복이 없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과연 그럴까? 요즘은 막 피곤해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오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이제 어떤 감성을 가진 그런 MZ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하렘물 러브 코미디는 이제는 원하지 않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옛날 사람이긴 하지만 그 시류에 타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고요. 네, 여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이렇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2시간 간당간당하네요, 녹음 시간이. 예, 어,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 음질의, 뭐 비교적 좋은 음질의 이렇게 리뷰를 해봤는데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모로 제가 혹평을 좀 하면서 총평을 마무리 지었는데, 그런, 뭐, 제 뭐 평가가 그렇다는 거고, 나쁜 작품은 아니에요, 사실. 예, 뭐, 볼만하고, 뭐 나름대로 재미가 있고, 캐릭터들도 너무 매력적이고, 예, 그래서 재밌는 상황들도 아주 잘, 예, 묘사되고 하기 때문에 재밌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괜찮을 것 같은데, 리뷰를 듣고, 어, 나름 볼만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다면 보시고, 보셨던 분들은 제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 어느 정도 공감할 만하다. 라고 생각한다면 댓글 달아주시거나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거나 구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다른 기획으로 또 안생인과 또 돌아올지 아니면 또 다른 기획으로 또 돌아올지 아니면 또 풀 리뷰로 돌아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헤어지도록 하죠. 네, 지금까지 망가놈의 김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